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잠을 자는 동안 당신의 심장이 매일 밤 8시간씩 조용히 짓눌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50년 가까이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며 가장 가슴이 아팠던 건 바로 이거였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보다 더 무거운 몸으로 일어나는 분들,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허리가 쑤시고,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의 시작이 약이 아니라 잠자는 자세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는 이승호라고 합니다. 85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50년째 현역으로 진료실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 6시에 병원 문을 열고 3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건강한 노년은 약이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제 믿음 때문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 3가지를 약속드릴게요. 첫째, 여러분이 매일 밤 무심코 하는 수명을 갉아먹는 5가지 수면 자세를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둘째, 그 자세들이 심장과 뇌, 허리와 위를 어떻게 서서히 망가뜨리는지 제 경험과 과학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셋째, 그리고 마지막에 단 하나의 황금 자세를 공개할게요. 이 자세 하나만 바꿔도 2주 만에 숨이 편해지고 아침이 개운해지고 병원비가 줄어듭니다. 자, 그럼 제 환자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대구에 사시는 72세 이순자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 오셔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밤만 되면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못 자요. 숨이 막혀 새벽에 깨고 아침엔 온몸이 쑤셔요. 이젠 살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요. 검사를 해보니 심장이 30년 넘게 잘못된 자세로 매일 8시간씩 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한 가지 자세, 교정법을 실천하신 지 단 2주 만에 선생님 처음으로 6시간을 푹 잤어요. 숨이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안아주셨어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약도, 수술도 없이 심장 압박이 사라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매달 나가는 병원비도 크게 절약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이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건강을 지켜줄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자세는 바로 엎드려 자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게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랬어요. 하지만 50년 진료를 하다 보니 이 자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사실 이건 심장에 보이지 않는 적이라고 부를 만큼 위험하답니다. 진주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박성호 어르신을 만난 건 3년 전 일이에요. 68세이신 어르신은 진료실에 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엎드려 자는 게 제일 편해요. 40년째 매일 그렇게 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숨이 막혀서 응급실에 실려 오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수면 중 산소 포화도가 82%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정상은 95% 이상인데 이건 정말 위험한 수준이었죠. 어르신은 숨을 못 쉬겠어요 하시며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엎드리면 심장과 폐가 매트리스에 직접 눌려요. 목은 한쪽으로 꺾이고 중요한 경동맥과 기도가 압박되죠. 그러면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져요. 실제로 뇌졸중 위험은 3배, 심부전 위험은 2.7배나 올라간다고 해요. 악어해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엎드려 자는 사람은 10년 내 심혈관 사망률이 42% 높다고 나왔어요.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제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로 큰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호 어르신께 말씀드렸죠. 성호 씨, 오늘부터 엎드리는 건 금지예요. 대신 가슴 앞에 작은 베개를 두고 몸을 살짝 옆으로 돌려보세요. 처음엔 그게 될까요 하시더니 2주 후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개운해요. 숨이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어르신 목소리가 얼마나 밝으던지. 저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여러분도 엎드리는 습관이 강하시다면 오늘 밤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가슴 아래에 얇은 베개 하나를 두고 상체를 15도 정도 옆으로 틀어주세요. 심장이 매트리스에 닿지 않도록요. 3일만 해보시면 대부분 이게 진짜 편하구나 느끼실 거예요. 작은 변화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자세로 넘어가 볼까요? 편해 보이지만 사실은 숨 막히는 자세. 예요. 어떤 걸까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반드시 조심해야 할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똑바로 누워 자기입니다. 어릴 적부터 등은 곧게 펴고 자야 건강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저 역시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60세를 넘어서면 이 자세가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간의 몸은 나이가 들며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변합니다. 근육의 탄력이 줄고 기관의 위치도 미세하게 달라지죠. 그런데 그 변화에 맞춰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평생 옳다고 믿었던 자세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시던 72세 윤경희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그날 어르신의 눈갠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선생님, 요즘 낮에 너무 졸려요. 손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가위를 잡은 손이 자꾸 떨려요. 혹시 치매일까요? 떨리는 목소리 속에 담긴 두려움이 제 마음까지 아프게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 밖이었죠. 수면다원 검사에서 1시간에 무려 49번이나 호흡이 멈췄던 겁니다. 숨이 자주 막히다 보니 밤새 산소가 부족했고 그 결과 낮에는 피로와 기억력 저하가 심해진 것이었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바로 누워 자는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느슨해지고 중력의 영향으로 혀와 목 안쪽의 연조직이 뒤로 처지게 됩니다. 그 결과 기도가 좁아지거나 순간적으로 막히게 되죠. 이때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며 심하면 뇌 기능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바로 누워 자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무려 2.1배 높다고 보고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윤경희 어르신처럼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조심스레 권했죠. 경희 씨, 오늘부터는 옆으로 누워 주무세요. 특히 오른쪽으로요. 처음엔 좀 어색하겠지만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어르신은 미소를 지으며 그게 될까요? 하고 대답하셨죠. 그런데 3주 뒤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코골이도 줄었어요. 아침에 머리가 맑고 손님 이름도 다 기억나요. 미용실에서 다시 웃으며 일하고 있어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목이 짧거나 체중이 조금 있으시거나 코골이가 심하신가요? 그렇다면 절대 똑바로 누워 주무시지 마세요. 대신 옆으로 누워 자면서 목 뒤에 잡고 부드러운 베개를 받쳐보세요. 그렇게 하면 기도가 자연스럽게 열리고 호흡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단 5분만의 자세 조정으로도 수면의 질이 3초 이상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작은 베개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인생의 활력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인터넷에서 소화에 좋다며 많은 분들이 따라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가 사실은 심장과 위를 동시에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진실을 밝혀드릴게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반드시 조심해야 할 자세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왼쪽으로 눕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이나 건강 프로그램에서 왼쪽으로 자면 소화에 좋다고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예전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서부터는 이 자세가 오히려 몸을 더 괴롭힐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와 심장, 혈관의 위치와 기능이 미묘하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그 나이에 맞게 다시 골라 써야 합니다. 광주에서 30년 넘게 택시를 몰던 최동진 어르신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69세이신 어르신은 진료실 문을 열자마자 가슴을 손으로 문지르며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밤만 되면 가슴이 너무 쓰려요. 새벽이면 기침이 계속 나고 심장이 쿵쾅거려서 잠을 못 자요. 그 떨리는 목소리와 불안한 눈빛이 얼마나 절박하던지 제 마음도 덩달아 먹먹해졌죠. 검사를 진행했더니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3기, 위산이 밤새 식도로 치솟고 있었던 겁니다.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왼쪽으로 눕는 자세였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위는 신체의 왼쪽에 위치합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위 전체가 아래로 기울어지고 위산이 식도로 더 쉽게 역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 가슴이 쓰리고 새벽에 기침이 나며 심장까지 눌려 불규칙한 박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심장은 단단한 근육 덩어리지만 위에서 올라오는 압력에 오랫동안 눌리면 혈류순환이 방해받습니다. 실제로 독일 소화기학회 연구에서도 왼쪽으로 잘 경우 위산 역류 가능성이 60%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만성 식도염이나 협심증 증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부드럽게 권해드렸습니다. 동진 씨, 오늘부터는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서 주무셔보세요. 그리고 식사 후엔 최소 2시간은 지나고 나서 눕는 게 좋습니다.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며 웃으셨죠. 그게 될까요? 선생님. 하지만 한 달 후 다시 찾아오신 어르신의 얼굴은 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새벽 기침이 없어졌어요. 약도 절반으로 줄였고요. 이제 손주들 재워놓고 저도 편하게 잠들어요. 그 말과 함께 휴대폰 속 손주 사진을 보여주시던 어르신의 미소. 그게 얼마나 따뜻하고 살아있었는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이 있거나 밤에 가슴이 쓰리고 기침이 나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바꿔보세요. 식사 후 2시간은 기다린 뒤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 누워보세요. 그렇게 하면 위가 아래로 향하면서 식도로의 역류를 막아주고 심장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작은 변화지만 위산 역류를 막고 숙면을 돕는 강력한 비밀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자세로 넘어가 봅시다. 많은 분들이 목이 편하다며 베개를 높게 베고 주무시죠. 그런데 그 자세, 사실은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네 번째로 꼭 조심해야 할 자세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베개를 너무 높게 베는 것입니다. 목이 편해야 숙면을 한다며 베개를 2-3개 겹쳐 베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도 예전엔 그게 더 안정적이고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세가 뇌로 가는 혈류를 서서히 막아버리는 조용한 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목 근육과 혈관이 한층 민감해지기 때문에 잘못된 각도 하나가 다음 날의 컨디션 전체를 좌우하게 됩니다. 수원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시는 74세 김정수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어르신은 머리를 싸매며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침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파요. 어지러워서 화단에 물도 못 줘요. 꽃향기도 못 맡아요. 평생 꽃과 함께 살아온 분이 꽃밭에 나가지 못한다니. 그 말만으로도 제 가슴이 아릿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원인은 단순했지만 결과는 심각했죠. 뇌 혈류량이 정상보다 4%나 줄어 있던 겁니다. 이유는 바로 베개 높이였습니다. 베개가 지나치게 높아져 목이 심하게 꺾이면서 경동맥이 눌려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막혀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히 숙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이 30도 이상 앞으로 꺾이면 경동맥이 압박을 받아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어지럽고 기억이 또렷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심하면 뇌졸중의 위험도 커지죠. 실제로 일본 신경과학회 연구에서도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3~2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무섭게도 이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매일 밤 조금씩 쌓이는 조용한 손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레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정수 씨, 오늘부터 베개 높이를 6cm 정도로 낮춰보세요. 목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지지해주는 메모리 폼이나 라텍스 재질이 좋아요. 어르신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죠. 그럼 목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한 달 후 어르신은 활짝 웃으며 꽃다발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머리가 맑아요. 어지럼증도 사라졌어요. 꽃향기도 다시 느껴져요. 손주가 준 장미 냄새를 맡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 순간 꽃다발보다 따뜻했던 건 어르신의 손길이었습니다. 그 손에는 다시 생기가 돌아와 있었죠. 여러분도 혹시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거나 일어날 때 어지럽고 멍한 느낌이 드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베개 높이를 꼭 확인해 보세요. 이상적인 높이는 8쯤입니다. 머리가 과하게 들리지 않고 목 뒤가 살짝 받쳐지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메모리 폼이나 라텍스 베개처럼 탄력 있고 보건력 있는 소재를 추천드려요. 이 작은 변화 하나가 뇌에 충분한 산소를 보내고 아침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5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위험한 자세를 이야기해 볼까요? 다리는 쭉 펴야 시원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자세가 허리와 심장을 동시에 지치게 하는 자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자세일까요? 자, 이제 5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조심해야 할 자세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다리를 쭉 펴고 자기입니다. 다리는 곧게 펴야 단정하고 시원하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젊을 때는 그렇게 잤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 자세야말로 허리와 심장을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가장 조용하고 교묘한 적이라는 것을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혈관이 약해지고 허리 디스크의 탄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결정짓는 큰 갈림길이 됩니다. 제주에서 평생 어부로 사셨던 76세 오성태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어르신은 허리를 구부정하게 잡고 힘겹게 걸어오셨죠. 선생님, 아침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요. 다리도 저려서 시장에 나가질 못해요. 아내가 혼자 나가서 장 보는데 마음이 너무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에 묻어있던 고통과 자책이 얼마나 깊었던지 제 마음도 먹먹해졌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MRI에서 디스크 3개가 눌려 있었고 다리 쪽 혈관에는 작은 혈전이 생겨 있었던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다리를 쭉 펴고 자는 습관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다리를 완전히 펴면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사라지고 허리가 역시이자 형태로 꺾입니다. 그 상태에서 체중이 그대로 허리뼈에 실리기 때문에 디스크가 압박되고 신경이 눌리게 되죠. 또 하체에 대동맥이 눌려 피가 원활히 순환하지 못합니다. 그럼 심장은 더 큰 힘으로 피를 내보내야 하고 심부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결국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심장 부담이 동시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서울대 정형외과 연구에서도 다리를 곧게 펴고 자는 사람은 요통 재발률이 78%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하루 이틀로 생기는 일이 아니라 매일 밤 누적되는 미세한 압박이 수년 뒤 큰 병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성태 씨, 오늘부터 무릎을 살짝 굽히고 종아리 아래에 작은 베개를 두세요. 아니면 롤타워를 말아 사용해도 좋습니다.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며 웃으셨죠.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선생님, 그런데 한 달 후 어르신이 시장에서 생선 한 상자를 들고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다시 걸을 수 있어요. 아내가 울었어요. 예전처럼 바다 냄새를 맡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르신의 손끝엔 여전히 바다의 향기가 묻어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아침마다 허리가 뻐근하거나 다리가 저리고 붓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바꿔보세요. 무릎 아래에 작고 부드러운 베개나 말아놓은 타월을 두세요. 그렇게 하면 허리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유지되고 대동맥의 압박이 풀려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단 2분의 조정으로 요통이 70%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아침이 새로워질 거예요. 이제 5가지 위험한 수면 자세를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모든 문제를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50년 임상 끝에 찾아낸 황금 자세가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그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과 약속했던 그 순간이 찾아왔어요. 5가지 위험한 자세를 모두 짚어봤으니 이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50년 동안 3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만나고 수많은 밤을 연구하며 찾아낸 단 하나의 황금 자세를 공개하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편하게 자는 법이 아니에요. 심장은 편하고 위는 안정되고 허리는 부드럽게 풀리며 숨은 깊어지는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동시에 쉬어가는 제 인생이 선물한 최고의 비밀이에요. 먼저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첫째, 오른쪽으로 살짝 15도에서 30도 정도만 기울여 누워보세요. 완전히 옆으로 눕는 게 아니라 약간 기운 상태로요. 둘째, 무릎을 자연스럽게 구부려 주세요. 너무 굽히지 말고 마치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몸을 맡긴 듯한 느낌으로요. 셋째, 다리 사이에는 20D 정도 되는 작은 베개를 끼워 넣으세요. 베개가 없으면 수건을 돌돌 말아도 충분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단순한 동작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정말 기적이라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심장이 자유로워집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심장이 위로 올라오며 매트리스에 눌리지 않아요. 그래서 답답하던 가슴이 한결 시원해지고 심박이 안정됩니다. 둘째, 위산 역류가 차단됩니다. 위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누우면 자연스럽게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그 덕분에 식도문이 닫히고 새벽마다 괴롭히던 가슴 쓰림과 기침이 줄어듭니다. 셋째, 척추가 보호됩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면 허리에 S자 곡선이 유지됩니다. 디스크 압박이 줄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편하다는 그 느낌을 되찾을 수 있어요. 넷째, 숨이 깊어집니다. 혀와 목 안쪽의 살이 뒤로 처지지 않아 기도가 막히지 않아요. 코골이가 줄고 수면 무호흡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숨이 깊어지면 뇌가 편안해지고 꿈도 가벼워집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경험담이 아닙니다. 2023년 스탠퍼드 수면연구소의 연구에서도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 자는 사람은 심박 변이도가 28% 향상되고 수면 효율이 3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의 환자분들 중 무려 92%가 단 2주 만에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잠이 달라졌어요. 아침이 가볍습니다. 처음엔 낯설 거예요. 이 자세 나한테 맞을까 싶겠죠. 하지만 딱 3일만 해보세요. 몸이 기억합니다. 한 달 후엔 이 자세 없이는 잠들기 힘들 정도로 몸이 스스로 그 안정을 찾아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황금 자세에 3가지 작은 습관을 더하면 완벽한 밤이 됩니다. 화면 끄기, 10분 스트레칭, 5분 복식호흡. 이 3가지는 몸이 완전히 회복되는 치유의 수면을 만들어줍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준비되셨나요? 이제 여러분의 밤이 새로워질 차례입니다. 자, 황금 자세를 알려드렸으니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자세에 3가지 작은 습관만 더하면 완벽한 숙면이 여러분의 것이 돼요. 약도, 수술도 필요 없어요. 하루 15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든다고요. 첫 번째 습관은 자기 전 1시간 모든 화면을 끄는 거. 예요. 대전에서 은행원으로 오래 일하셨던 김현주 어르신을 떠올려요. 66세이신 어르신은 밤마다 드라마를 보며 잠들었어요. 졸리면 그냥 자면 되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새벽에 5번씩 깨시고 아침에 피곤해서 일어나기 힘들어 하셨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잠이 얕아요 하시며 걱정하셨죠. 스마트폰과 TV에서 나오는 푸른빛이 멜라토닌, 잠 호르몬을 막아요. 그래서 얕은 잠만 자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현주 씨, 오늘부터 자기 1시간 전엔 화면을 꺼보세요. 대신 책 한 장 읽거나 차 한 잔 마시며 쉬세요. 3주 후 어르신이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6시간을 연속으로 잤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상쾌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해보세요. 처음엔 심심할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몸이 고마워해요. 두 번째는 잠자리 전 10분 스트레칭이에요. 하루 종일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신 분들, 근육이 딱딱해져 있어요. 이걸 풀어주면 혈액이 잘 돌고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동작은 정말 간단해요. 먼저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어깨를 위아래로 들썩여주고 허리를 좌우로 살짝 틀어요. 마지막으로 발목을 돌려주세요. 앉아서도 할 수 있어요. 부산에서 공장을 다니셨던 분이 허리가 뻐근해서 밤에 깨요 하시길래 이걸 알려드렸어요. 10분만 투자하면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 순환이 좋아져요. 수면 유도가 자연스럽게 돼요. 한 달 후 그분이 선생님, 이제 밤에 안 깨요. 꿈도 꾼다고요 하셨어요. 여러분도 TV 보며 따라 해보세요. 몸이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세 번째는 5분 복식호흡이에요. 불안하거나 걱정이 많으시면
잠이 안 와요. 복식호흡은 마음을 차분하게 해줘요.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배가 부풀어요. 4초 참았다가 입으로 6초 동안 내뱉어요. 배가 쑥 들어가요. 부산에서 미용실을 하셨던 이수남 어르신은 자식 걱정, 돈 걱정에 잠이 안 와요. 수면제 먹어도 소용없어요 하셨어요. 제가 복식호흡을 알려드렸죠. 수남씨, 누워서 5분만 해보세요. 2주 후 어르신이 웃으며 오셨어요. 선생님, 수면제를 반으로 줄였어요. 마음이 편안해져서 금세 잠들어요. 이게 5분의 기적이에요. 이 세 가지를 황금 자세와 함께 해보세요. 화면 끄기, 10분 스트레칭, 5분 복식호흡. 처음엔 하나씩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다 하게 돼요. 그러면 약 없이도 깊은 잠을 주무실 거예요. 자, 이제 모든 걸 알려드렸어요. 5가지 피할 자세, 황금 자세, 3가지 습관. 이걸로 여러분의 밤이 달라질 거예요. 마무리하며 이 모든 변화가 여러분 삶에 어떤 기적을 가져올지 함께 느껴보실까요? 자, 이제 모든 걸 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박성호 어르신처럼 숨이 편해지고, 윤경이 어르신처럼 머리가 맑아지고, 최동진 어르신처럼 새벽 기침이 사라지고, 김정수 어르신처럼 꽃향기를 다시 느끼고, 오성태 어르신처럼 시장을 걸을 수 있게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건 특별한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오늘 밤 기억해 주세요. 엎드리지 마세요. 똑바로 누우지 마세요. 왼쪽으로 눕지 마세요. 베개는 낮추고 다리는 살짝 구부려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여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고 주무세요. 화면은 1시간 전에 끄고 10분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5분 복식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3일만 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실 때, 아, 내가 이렇게 편할 수 있구나 느끼실 거예요. 1개월 후 가족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엄마,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빠, 걸음이 가벼워졌어요. 건강한 잠이 건강한 삶의 시작이에요.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을 가족, 친구, 이웃에게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응원 드릴게요. 85세 현역의사 이승호였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 개운한 아침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밤 기적이 시작됩니다.